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섭니다. 주요 시설로는 3,200m 곱하기 45m 규모의 활주로 한 본과 28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계류장, 11.8만 제곱미터의 여객터미널, 0.6만 제곱미터의 화물터미널 등이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으로 연간 1,69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연 1,99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됩니다. 여객터미널의 에너지 소비량 60에서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본 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 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가 해소되고 제주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국내외 항공 수요를 수용해 제주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강화까지 연결되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강화와 김포를 잇는 제3연륙교인 신강화대교가 포함된 709가 우선 착공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8일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8월 말에 709 사업 시행자 선정 공모에서 단독 입찰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709 사업이 4차례나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709는 당초 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이딴 유찰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강화군 접근도로의 상습적인 지체와 정체 해소를 위해 709의 우선 착공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기타 공사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 기간이 길어져 다른 구간과의 동시 개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컸다며 수의계약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의 계약 방법 변경 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하반기에 가격 협상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709 강화 김포 구간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양 강화 고속도로 사업은 공사 구간이 총 7개로 구성돼 있으며 1. 609는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LH가 대장 홍대선을 서쪽으로 약 2km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추가 연장이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지난 9일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 신도시의 첫 주택 착공과 함께 대장 홍대선을 서측으로 2km 연장하고 추가역 1개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을 서부 관경 메트로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경기 고양시,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를 거쳐 경기 부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민자 노선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장 홍대선은 대장 신도시 서측으로 1.88km가 연장되며 정거장 1개가 추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대장 홍대선의 총 길이는 20.03km로 정거장이 모두 12개 생기게 됩니다.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을 부천 대장에서 인천 계양구, 인천 1호선 작전역을 지나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철도망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지난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LH의 연장 발표가 청라 연장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이미 대장 홍대선을 서쪽으로 연장하는 계획은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LH의 연장 협약은 인천시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을 계양 TB로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계양구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LH에 이 연장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 TB 개발의 주체인 LH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30년까지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합니다. 환경부와 대광위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 호텔 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엔 경기도와 인천시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운수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선 환경부 수소버스 보급 계획과 지원 현황, 대광위 광역버스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 모터스 수소버스 재원, SKENS와 코하이젠 수소 충전소 구축 계획 등이 소개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정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관격버스 노선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광위 관격교통정책국 관계자는 올해 신설한 준공 영제광역버스 10개 노선 중 3개 노선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를 모집 중이라며 기존 대차와 폐차 차량은 물론 신규 광역버스 노선에도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관계자는 수도권의 액화수소 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 충전소도 확충되고 있어 수소 광역버스 보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 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인천 관내 학교와 소속기관 171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별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 미리 공지해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별도 주차관리 인력이 운영되지 않기에 주차장 이용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간 엄수, 차량 옆면, 연락처 게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시설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와 소속 기관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일반 고속 열차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곳곳을 KTX와 일반 열차로 잇는 제2공항철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방한 외국인 중 일반, 고속열차 이용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 912만 명 중 약 25%인 232만 명이 일반 고속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관광객은 모바일 앱 사전 예매를 통해 열차를 이용한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외국인 열차 이용객은 주로 서울을 거쳐 국내 타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속 열차를 이용한 주요 방문지는 부산 61.6%, 동대구 6.3%, 경주 5.7%, 전주 3.3%, 강릉 2.2%, 광주 송정 1.1% 순입니다. 외국인 기차 여행이 증가하면서 제2공항철도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인천역 중간에서 분기해 영종도 구읍배터 인근과 인천화물청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인천시는 이 노선에 수인분당선이나 경강선 일반철도를 공용하게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제2공항철도가 완성되면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등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곳곳을 KTX로 오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강선 등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에서 국내 곳곳을 KTX나 KTX 이음 등 고속열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제2공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철도는 지난 4월 인천시가 진행한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철도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철도 사업은 BC값이 1이 넘거나 계층화 분석값이 0.5를 넘으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AHP는 경제성 분석에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방한 외국인 중 기차 여행객 비율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곳곳을 KTX로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차 여행객 증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AH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커뮤니티에 응급실 뺑뺑이를 조롱하는 글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글 내부 폭로로 유출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갈무리한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국민을 조선인이라고 부르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비하하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국민을 개돼지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조선인은 메가답이다. 사실 국민이 죽어도 별 상관없다. 응급실에서 드러누울수록 의사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의사라는 직업이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한 인력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경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화면을 갈무리하면 게시물 유출 방지를 위해 로그인한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온라인에 유출된 게시물은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갈무리한 뒤 뿌옇게 처리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전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가 보도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 게시물 중 일부는 응급실 혼란을 조롱하는 내용까지 담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의사들을 부역자라고 비난하는 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계양 구간에 양방향 직결 가능한 이화 IC 설치가 확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 신도시와 한강 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신정리를 잇는 총 29.8km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2조 9,15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 예정입니다. 당초 2022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안에서 이화 IC가 배제되어 계양, 서구, 김포 지역 33만여 명의 주민들이 강화 방면 고속도로 이용 시 6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됐습니다. 계양구는 이화 IC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이화 IC 양방향 직결 반영이 확정됐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구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에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는 이번 이화 IC 신설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9월 12일 계양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 대상 1.0 대출 정책을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I+집 드림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인천형 주거정책입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월 3만 원에 임대합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가 원하는 시중주택을 시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주택 평균 임대료가 월 7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73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 대출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 시 0.8%, 두 자녀 이상은 1.0%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철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